안녕하세요. 지니어스 의원 원장 이관중입니다. 저번에 보톡스나 리프팅 레이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좀 너무 추상적이고 조금 흥미를 가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케이스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 어떤 시술이 더 알맞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가지 준비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AI 이미지 같은 느낌이어서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이 부분은 이미지를 위해서 시술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데는 아주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어르신의 얼굴입니다. 이 헤어라인의 모양이 되게 예쁘신 편이시죠. 이 이마에 주름들이 많이 보이고 옆에 관자 부분이 살짝 꺼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콧등에 가로주름이 보이고 있고 눈 가쪽에 주름, 눈 밑에 주름, 그리고 눈이 많이 가쪽으로 좀 처져 있는 느낌이 많이 보이시죠. 옆으로 이 피부 광대 쪽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잡티들이나 기미 모양들이 보이고 있고요. 팔자 부분 밑으로 입 가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에도 잔주름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입술 밑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노화의 과정이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얼굴형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약간 일본 노인에 가까운 얼굴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나이 먹어서 생기는 변화는 물론 세대의 차이는 있지만 광대가 조금 더 크고 눈꺼풀에 피부가 조금 더 두껍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많죠. 얼굴도 턱뼈가 조금 더 발달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더 많고, 코도 이렇게 큰 것보다는 살짝 코가 작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분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피부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이 잔주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덜 생기는 경우도 더 많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의 메이크업을 한 것으로 보여요. 잡티가 살짝은 더 마스킹이 되어 있고 입술의 이 색깔도 약간은 톤업이 되면서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입술의 색깔이 지금보다 조금만 어두워져도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상담을 오시고 시술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분의 웃는 모습이라든지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온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변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의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고, 이 분은 눈 밑이 너무 꺼졌어요, 내지는 눈 가쪽이 너무 처져서 눈곱이 껴서 불편합니다 라든지 그런 니즈에 의해서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큰 이미지는 크게 바꾸고 싶지 않은 분이십니다. 너무 웃는 모습 자체가 선하시고 온화한 느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지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 눈 주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눈 주변을 제외한 팔자 쪽이라든지 입가 쪽의 주름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이마의 주름을 호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분한테 그냥 단순히 이마 보톡스만 맞으면 분명히 눈이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쌍꺼풀 자체가 아웃라인으로 예쁜 쌍꺼풀이긴 한데 더 많이 덮여 보이고 처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콧등 주름이라든지 미간 쪽에 이 세로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름이 얕은 주름하고 깊은 주름하고 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깊은 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입자가 좀 가는 필러를 조금 밑에 깔아주게 되면 훨씬 더 주름 깊이가 얕아지면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술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름이 시술을 받으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얼굴 전반적으로 좀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리프팅이나 잔주름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필러를 조금 넣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러는 이마에 볼륨감을 많이 준다든지 콧대를 올린다든지 볼을 빵빵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 밑에층에 물광 주사를 놓듯이 이렇게 깔아주면요, 주름도 많이 완화가 되고 리프팅의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피부 톤도 업되고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시술을 병 앞에서 하면 실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넣어줘서 탄력을 조금 유지시켜주고 볼륨이 꺼진 부위는 필러를 좀 넣게 되면 훨씬 더 결과는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실 리프팅을 한다고 볼 때요, 팔자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실 리프팅을 한다라든지 미니 안면 거성으로 팔자를 호전시킨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 안면 거성으로 여기 스매스층까지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실 리프팅으로 고정점으로 이렇게 당겨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는 광대뼈라는 큰 뼈라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기가 힘들고, 또 거쳐야 될 구조물들이 상대적으로 중안면 쪽에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중안면 쪽에 실 리프팅으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팔자 부분을 이렇게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당기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대뼈가 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여서 오히려 더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 부분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볼륨감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이라든지 볼륨감을 주는 시술을 같이 동반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윗입술에 이런 주름들이 되게 호전시키기가 힘들어요. 윗입술에 이런 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흘리거나 발음이 좀 어눌해져서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름을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 보톡스 말고 다른 걸로 호전시키나, 이거는 시술자 입장에서 어떤 주 무기 하나를 빼고 뭔가가 내 주무기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윗입술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톡스 없이 호전을 시켜봐라,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어떻게든 탄력을 주는 리쥬란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필러를 넣는다든지 실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탄력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약간의 필러를 사용해서 호전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분들 할머니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입이 조금 튀어나와 있죠. 입이 조금 튀어나와 있고 입이 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필러를 좀 들어가게 되면 입이 맞은 것처럼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항상 디자인할 때부터 환자들하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호전되는 정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본인이 어색하지 않게끔 시술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 리프팅의 거의 주된 목적은 흔히 말하는 여기 턱 라인의 이 부분을 리프팅 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조직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조직의 재배치가 일어나죠. 여기 꺼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볼륨감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의 계란형 얼굴, 동그란 얼굴이 될 수 있어서 젊어 보이고, 나중에 녹으면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면서 탄력을 주기 때문에 1차 효과 또는 2차 효과도 있는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목적에 맞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